최강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2023 이제 대입 입시와 관련된 이제 분석들을 앞으로 쭉 할 건데, 네네. 원래는 서연고를 하려고 제가 이제 이것저것 만들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서연고 위에 의대가 있죠. 그렇죠, 의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의대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서. 네. 근데 또 대충 만들려고 했더니 또 그건 또 안 되겠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의대를 조금 연구를 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인천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의대를 갈 수 있느냐. 왜냐면 인천에 있는 대다수의 또 이제 극상위권 학생들이 당연히 1순위가 또 의대 지망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천에서 의대를 갔다라고 하는 아이들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설되더라고요. 거의 학교당 진짜 많아야 한 명. 뭐 거의 없고. 한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인천에서 이렇게 의대에 가기가 힘드냐. 나름 우리가 그래도 광역시고. 그렇죠. 서울에 근접해 있는 지역인데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의대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2주에 걸쳐서 좀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첫 번째 주에는 의대 입시를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대 입시는 무엇인가? 그래서 정확히 좀 이해를 하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의대를 합격할 수 있는가? 이제 합격의 어떤 그 방향, 요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 좀 제가 구별을 해봤거든요. 보통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의대를 목표로 한다면 막연하잖아요. 그냥 열심히 해서 그냥 1 찍으면 된다라는 그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실 건가요?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좀 한 원장님의 또 도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일단은 이제 전반적인 이제 좀 내용을 한번 볼 계획이어서 지금 보면 우선 의대 입시를 좀 분류를 해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4년제 대학에 가는 거와 동일합니다. 이제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고 수능 전형이 있어요. 근데 이 교과 전형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교과 등급. 다만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 여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지만 불구하고 되게 소위 얘기하는 인적성 면접이라고 하는 면접을 부여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원래 의대가 면접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서류평가지만 대다수의 학교들이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특히 이 종합전형 면접은 이제 저희가 다중민의 면접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면접 끝판왕이 있어요. 6가지 정도의 어떤 평가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는 그런 다중민의 면접을 주로 많이 보고요. 이제 논술은 예전에는 수리논술, 과학논술을 다 같이 봤는데 최근에는 수리논술 중심으로 거기에 교과 성적을 반영하냐 아니면 이제 100% 논술이냐 요렇게 좀 볼 수 있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의대 수능은 이제 등급 싸움이야. 100분위 싸움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다 맞았냐 하나 틀렸냐 두 개 틀렸냐로 게임이 결정되는 거지 올 1등급까지 그 의대를 갈 수 있냐? 못 갑니다. 그냥 올 1등급으로 다 맞는 1등급이냐 하나 틀리는 1등급이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정시에서도 면접 여부가 이제 좀 있죠. 자, 요렇게 해서 크게 수시하고 정시를 구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수시는 바로 대다수의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걸려 있어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입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 수능 최저가 안 걸치는 입시가 이제는 없네요. 그쵸. 이제 뭐 작년부터 수능 최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복병처럼 등장을 했고, 네. 올해는 일종의 트렌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수능 최저는 웬만한 전형들은 거의 필수로 다 붙지 않겠느냐. 웬만해서는 이제 수능 최저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우선 이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대를 지망을 할 때 전국에 의대가 39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전국에 39개가 있으면 39개의 대학을 다 지원할 수 있고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형들을 다 내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는 저는 이제 두 개로 구별했어요. 서울, 경기, 인천이랑 이제 수도권하고 나머지 이제 지방 의대하고 구별을 해보면 서울, 경기, 인천의 입시 지원을 보면 지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다 지원할 수 있어요. 네. 지방 의대는 틀려요. 지방 의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전형이라고 해서 누구라도 다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고 소위 얘기하는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역 할당 전형.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가장 우수한 애들이 너무 서울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너희들 나가지 마. 대신 너희들 의대 와. 그리고 이 지역의 어떤 그 의료에 대해서 니네가 좀 커버를 해.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제가 아는 의대가 1년에 한 7천여 명을 제가 뽑는 걸 알고 있거든요. 뭐 의치한 약수 다 합치면.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가 인천이니까 7천 등 안에 들어도 의대를 못 갈 수 있다는 소리네요. 이 지역 인재 전형 때문에. 그렇죠. 한국에서 7,000등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의대를 간다고 했으면 네. 솔직히 뭐 우리가 앞서 봤던 종합전형에 뭐가 필요하고 그렇죠. 민수에 뭐가 필요하고 네. 했어요. 1등급 안에 들어가는 애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뭐 아무리 못해도 10,000명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10,000명들끼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애들은 의대를 가는 거고 어떤 애들은 의대를 못 가는 거고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10,000명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의대만을 보면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없잖아 있네요 이게.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의대를 간다는 조건 그렇죠. 하에서. 네. 왜냐하면 의대도 나름대로 소위 얘기하는 서열이 있어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서열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허용하는 네, 그렇죠. 범주 내에서는 의대도 최상위 랭킹이랑 빅5가 있고 뭐 그다음 의대가 있고 그다음 의대가 있다 했을 때 아무래도 지방 의대가 서울하고 수도권에 있는 의대보다는 좀 인지도가 낮고 선호도가 좀 낮잖아요. 그 네. 지방 애들 입장에서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 지방 의대가 좀 선호도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를 가겠다까지 만약 결정을 한다면 솔직히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이 훨씬 유리하죠. 거꾸로 얘기하면 저는 이 인천하고 경기도권에 있는 애들이 되게 불리한 게임. 그렇네 진짜. 압도적으로 불리한 네.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우선은 전체적인 모집 인원을 한번 볼게요. 이게 2023년 올해입니다. 네. 올해 기준했을 때 의대가 3,062명을 뽑아요. 그리고 이제 의치한 약수를 다 합치면 한 6,600명 정도? 한 6,65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7천이 좀 안 되네. 네, 7천이 조금 안 되죠? 요 정도의 모집 인원을 갖고 있는데, 요거를 제가 조금 더 구별을 해봤어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에는 학교가 7개 있어요, 의대가. 수도권에 의대가 5개.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27개가 전부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다 합치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39개가 되는데, 이 중에서 노란색 색깔이 바로 뭘 의미하냐면 저희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 해당 인원들. 그러면 넓게 보면은 이 노란색이 수도권. 그렇죠. 수도권 안에 있는 학교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다 지원이 가능하죠. 그렇죠. 네. 뭐 소위 얘기하는 논술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733명을 모집하는데 네. 그 안에 이제 경쟁을 해야 돼. 그리고 수도권도 다 가능하죠. 여기까지 262명. 그리고 합치면 한 1,000명. 1,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서 서울하고 수도권을 노리려면 1,000명 중에 한 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와, 이 폭이 확 줄어드네요. 그리고 지방이 대개 한 2,000명이 넘게 뽑긴 하는데 지방에서도 실제로 우리 인천 애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교과 일반 294, 종합 일반 뭐 한 227, 합치면 한 500명 정도.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솔직히 지역 인재 전형이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3,062명 중에서 한 2,000명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 다 합쳐서도. 그 정도로 좀 빡빡하다? 그러니까 이게, 3,000명 뽑으면은 내가 3,000명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 있고 지원이 불가능한 전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의대에서 되게 변수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야, 이런 거를 누가 알려줘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알려는 주긴 하는데 예. 대다수 제가 이제 의대 관련 유튜브 내용을 보면 너무 그 전형에 너무 매몰돼서 자꾸 뭐 어느 학교가 몇 명 뽑고 뭐 어느 학교가 뭐 무슨 전형 그 무슨 전형 자꾸 그것만 집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솔직히 큰 의미가 있나?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극상위권 애들 입장에서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교과를 쓰나 종합을 쓰나 안 써?
안 썼으면 거잖아. 다 써야 되는데. 근데 그거 뭐 얘기 들으면 솔직히 뭐 이해를 하냐고. 이해 못 하잖아. 그럴 거면 저는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아, 그럼 진짜 노릴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인천에서 지원이 가능한 의대들하고 전형에 대해서 네.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우선 서울 안에 있는 학교는 전체적으로 7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물론 더 있는데 의대 캠퍼스가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요 7개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서울에 있는 거. 네, 그래서 얘네가 제일 인기가 높습니다. 가장 피크죠. 그렇죠.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학교들의 특징은 교과 전형에 비하면 종합 전형이 압도적으로 인원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네요. 종합 전형만큼 정시 인원도 되죠. 서울 전체에 733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600명을 종합하고 수능을 못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교과 전형 중심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서울 안에 있는 의대를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네. 또 그 중에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 합, 4, 4개 합 뭐예요. 굉장히 빡빡하죠. 종합 전형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종합 전형은 교과, 평가, 이해, 비교과라는 것까지 그렇죠. 들어간 변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 전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긴 하지만 실제로 서울에서는 저라면은 정말 압도적인 내신을 갖고 있다면 무조건 교과 전형을 뚫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인천에 있는 지원생들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학교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연대. 경희대는 뭐 종합 전형이니까 네. 그다음에 중앙대, 한양대 이런 학교들 보시면 최저도 없어요. 그러면 최저까지 없는 전형을 우리 인천에 있는 아이들이 쓴다라고 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특히 일반고를 기준으로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합 같은 경우에서 최저가 없다. 그러면은 일반고보다는 약간 자사고나 뭐 특목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쵸. 자사고, 뭐 특목해서는 특히 과고, 영재고 애들도 서울 안에 있는 의대라면은 자기가 과고 나오고 영재고 나와도 그거 포기하고 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쵸. 서울 안에 있는 의대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과연 서류 평가라는 요소에서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얼마만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불리하다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왜냐면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이 각 학교의 입학사정관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보니까 솔직히 진짜 복불복이죠. 진짜 누가 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연대 같은 경우는요 교과잖아. 근데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고가 특목보다는 내신을 받기가 좀 수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1등급은 연대 다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되게 커요. 다만 우리가 예전에 한번 네. 학교장 추천할 때 한번 얘기했죠. 얘기했지만 네. 연대가 교과 전형인데 교과에 면접이 반영이 돼요. 수능 최저는 없지만 그리고 네. 교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등급 교과가 아니라 Z값이라고 해서 이런 환산 점수를 활용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1.0이 1.0이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면접에서 어느 정도 이게 합격에 대한 좌우당락이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물음표가 많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 지금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연대를 일단은 무조건 다 쓰겠죠. 그렇겠죠. 무조건 쓰는데 네. 그게 합격을 한다고 생각하고 쓰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면 어차피 내가 수능 최저 맞춰야 되는 학교를 다 쓰긴 하는데 혹여 못 맞추면 다 망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 남는 건 연대. 그러니까 연대에서는 일단 면접까지 가니까 나 못 건다. 뭐 그 마인드 먹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붙는 애는 전국에서 딱 22명밖에 없다. 야, 그거죠. 살벌하네. 네, 그러니까 되게 살벌하죠. 의대 입시를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와, 숫자 보니까 제가 누군가한테 1.0인 애한테 너 의대 준비해야지라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네요. 본인이 진짜 막 그 강한 의지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하기가 되게 어렵다. 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좀 재미로 가져봤어요. 네. 이게 2021 전국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낸 학교들 리스트들인데 네. 이제 서울 안에 있는 학교 중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보냈냐. 왜냐면
우리가 의대를 준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 선택부터 결정을 그렇죠. 어떤 고등학교를 가느냐. 뭐 많이 들어본 상상고 같은 학교. 네.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낸 학교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솔직히 의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 특구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설정이 되고 있는 거니까. 솔직히 인천에서 뭐 성도하고 뭐 청라하고 왜 그렇게 난리를 치겠어요. 저는 거기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 딱 하나. 거기서 어떻게든 뭐 의대하고 서울대하고 연대 고대를 보내겠다. 근데 솔직히 뭐 실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딱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 동네에 대해서는 거품이 되게 많이 꼈다고 보지만 그래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느 고등학교 가면 조금 더 나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 하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 네, 맞아요. 그래서 인천에 계신 분도 보시겠지만 혹여 딴 동네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어서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많이 보낸 학교는 희문고. 아, 역시. 예, 광역시 자사고죠. 그렇죠. 그래서 의치한 학수를 다 합쳐서 2021년에 140명 보냈어요. 재수생 포함인가요? 그렇죠. 재수생까지 네. 포함이죠. 그래서 요게 근데 전국 단위 3위. 3이라고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보낸 학교. 아, 그 다음이 이제 세아고등학교. 여기가 이제 뭐 광사고. 일반고로 진짜 많이 보낸 학교가 그 들어보세요. 단대고라고. 단대고. 와, 이 학교 괴물 같은 학교. 이게 일반고지만 일반고가 아닌 학교. 여기가 72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강남구하고 요 양천구, 소위 얘기하는 교육특구. 네, 요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되게 강세를 띠고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의대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런 학교들을 일단은 좀 계획을 잡아야 된다. 뭐 그 정도. 네. 그냥 재미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가 인천 사람인데 뭐. 자, 그럼 이제 경기 인천 볼까요? 네. 자, 경기 인천에는 이제 총 5개 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톨릭대가 부천, 가천대가 인천 캠퍼스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송도 캠퍼스라 얘기를 하고, 인하대 인천 캠퍼스. 성균관대는 원래 서울에 있는데, 수원에 자연교육 캠퍼스가 있는데, 여기 의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수원 라인에 넣어놓은 성균관대를, 그리고 아주대 수원. 그래서 총 5개의 대학교가 이제 이 수도권에서, 소위 얘기하는 서울 빼,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보면 서울하고 비슷하죠? 종합전형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만큼 정시전형도 인원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뽑는 인원이 262명인데 그 중에서 거의 한 200명 가까운 인원을 종합하고 정시를 뽑는다. 교과 전형으로 뽑는 게 23명인데 심지어 가톨릭, 가천, 인하대밖에 안 뽑아요. 그리고 거꾸로 요 경기 인천의 특징이 뭐냐면 요 논술 전형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전에 봤는데 서울하고 여기 딱 경기 인천의 차이가 이 논술에서 좀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다수 학교들이 논술을 이제 반영을 하죠. 가천대를 빼고. 가톨릭대가 제일 많이 뽑아요. 19명. 그 다음에 인하대가 9명, 뭐 성균관대 5명, 아주대 10명.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쓰기는 하는데 솔직히 전략적으로 교과 전형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뽑는 인원이 너무 적고 최저가 가천대하고 인하대가 솔직히 이런 최저를 걸어도 되는지 111이래 111. 세기합 3위 그래 111 만들어라. 그러니까 물론 다른 최저 옵션들이 4개합 5, 뭐 3개합 4면 어차피 세 과목을 111을 만들어야 돼. 네. 하지만 이게 심적 부담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내가 세계 111가 네 과목 합 5하고는 또 얘기가 틀리거든요. 하나가 2가 나온다는 그 가능성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111을 그리고 조합을 어떻게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111 같은 경우 국영수로 내가 11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뽑는 인원도 보시면 10명 미만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에 있는 학생들은 이걸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걸 노려야 됩니다. 이걸 노리는 게 훨씬 좋다. 어차피 차저를 맞추기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국영수 111은 솔직히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왜냐면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이제 탐구로 하나 끼고 111을 맞추는 거를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올해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작년부터 바뀐 이 제도 입장에서는 와 어떤 거로든 111 맞추기가 워낙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보통 정시까지도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되게 이런 집단들은 일단 수학이 다 1등급 무조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수학, 영어, 거기에 이제 국어냐 아니면 이제 탐구냐 뭐 이런 식의 조합들을 주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서울하고 이 경기 인천까지는 그래도 유형이 비슷하다. 좀 종합하고 정시를 많이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뽑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많이 뽑지 않는 건 서울하고 경기 인천이 생각보다 고등학교에서 1.0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되게 1.0, 1.2 이런 걸 많이 만드는 데가 지방권 학교들이 특히 뭐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들 인원 100명 미만 압도적인 한 명. 거기는 압도적인 한 명이 그냥 1.0 쭉 찍어주니까 근데 걔네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모집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로는 그래도 니네가 서울, 경기, 인천에서 1.0 하는 괴물들 우리가 뽑아줄게. 대신 애매하잖아. 1.5 이런 애들. 근데 니네가 전교 1등이잖아. 그렇죠. 그럼 니네 종합 써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메시지 남기는 거죠. 그러면서 자사고 니네도 써라. 특목 니네도 좀 써라. 야, 과거 미래의 과학 명제보다는 의사가 더 낫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종합 전형에 조금 더 여지를 많이 두는 게 아닌가.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N수생들 한 번 더 아니면 정시러들 얘네들을 위한 배려다. 그래서 여기도 학교를 좀 가져와 봤어요. 여기도 갖고 와봤는데 일단은 경기도 전체에서 탑인 학교는 화성구입니다. 화성시에 있어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데 여섯 번째예요. 72명입니다. 예. 근데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이 수도권에 있는 몇몇 지역이 아직도 소위 얘기하는 들어보셨죠? 비평준 지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고인데에 불구하고 평준화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애들만 모아서 학교다. 그러니까 이 정도 제주대까지 포함을 했지만 이 정도의 어떤 실적이 나오는 거다라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 많이 들어보셨다는 외대부고, 전국고 자사고, 네, 용인시고 여기는 67명. 그리고 그냥 일반고로는 제일 많이 보는 게 성남에 있는 낙생고예요. 구등, 전국 구등 57명. 자 그러면 우리 인천에 있는 학교 익숙한 학교같이 보이긴 하는데 네, 인천에서 2021년 기준입니다. 2021년 기준에서 제일 많이 보낸 학교가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 근데 전국 단위로 40번째. 광역시 자사고죠. 인천 학생들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18. 많이 보내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인천 하늘. 이제 전사고지만 12명. 근데 얘네는 솔직히 이 수치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애는 하늘고가 한 20명 보낼 때도 있고, 어떤 애는 뭐 인천 포스코가 20명 보낼 때도 있고,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정도고, 포스코고도 그렇고, 하늘고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봤을 때 이 학교들의 어떤 방향성들을 보면, 정말 서울대하고 좀 의대에 약간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요 과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한번 했지만 포스코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물리까지 그냥 수업을 진도를 나눠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자연계열에 대한 좀 중요도를 되게 높이고 있다. 그 일반고에서 가장 많이 보는 학교가 이제 세일고등학교. 솔직히 저는 세일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뭐 그래도 그 부평? 네, 이 부평 라인에서 굉장히 명문고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일고는 좀 유명해요. 네. 여기가 이제 전국 단위에서 57번째. 일반고를 11명을 보냈어요. 저는 송도 쪽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세일고가 더 많네요. 제가 이제 이거 조사할 때 순위가 60위까지 있는 리스트로 순위 조사를 했었거든요. 안 들어가 있어요. 송도 쪽에. 네.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는 보낼 수 있지만 5명 이렇게는 보낸 학교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 보낸 학교는 없다. 그거는 뭐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천에서 만약에 의대를 갈 거다. 의대에 대한 플랜을 짤 거라고 한다면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가 결국엔 자사고를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냐. 어떤 식으로든. 뭐 그 이외에는 일반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저는 송도다, 청라다, 뭐 연수동이다 다 떠나서 어디든 그냥 내신 1.0 찍는 게 무조건 의대를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어떤 지역에 있다고 해서 의대를 많이 간다? 그거는 저는 서울이 아니면 별로 허용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기준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은 이제 충청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지역 균형이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냐를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일반 지원보다는 지역균형 지원 인원이 훨씬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수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네. 즉, 이 얘기가 다른 말로 뭐냐. 우리 인천 애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교과는 64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종합으로는 60등 안에 들어가야지만 합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되게 빡빡해지죠. 이 학교 보니까 교과로 훨씬 더 많이 뽑네요.
맞죠. 그리고 지방권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교과 전형 인원들이 이제 많아져요. 네. 특히 이제 지역 균형 전형들이 대다수 교과 전형 뽑는데 그냥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차피 자기 지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 모집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이 소위 얘기하는 여기가 농촌이냐 도시냐에 따라서 학업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종합 전형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뽑기 시작을 하면은 당연히 광역시인 대전 아니면 교육 특구 지역 애들이 많이 뽑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지역 균형이 아닙니다. 그 전체 지역에 대한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니까 그냥 각 동네 1등 하는 애들은 다 모여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거네. 대신 그냥은 못 모으니까 무조건 수능 최저로 다 맞춰. 근데 이것도 한 등급씩 여유가 생기는데요. 그렇죠. 이게 서울, 경기도 지역에 있는 이 수도권하고 지방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특히 충청도의 차이가 바로 이거. 보시면 세개 합 5가 대다수, 네. 뭐 4개 합 6, 즉 네. 111, 2가 아니라 111, 뭐 3 이런 식으로 한 등급 정도의 여분이 생겼잖아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이거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지원하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수도권 애들들은 어떤 애들들이 이 지방에 있는 의대들이 지원할까? 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내가 인천 살고 서울 살면 그쵸. 내가 내신이 심지어 1.0인데 뭐하러 지방까지를 눈높이를 낮추겠어요? 그렇죠. 서울 경기도에만 있는 의대가 몇 개가 있는데 당연히 그냥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수능 체제. 특히 제가 보는 건 이겁니다. 수학이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1등급이 안 나오니까 나머지 과목이 전부 112를 맞춰 생각하는데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 수학이 1등급이 안 나왔다는 거는 정시로 왔어도 떨어질 게 뻔하다는 친구들이기 그렇지. 때문에 지방으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지방을 차라리 쓰는 거죠. 눈높이를 낮춰서. 왜냐면은 내가 진짜 111 나와. 네. 그러면 전화 정시로 뚫어. 그렇죠. 그러면 굳이 솔직히 지방에는 이 의대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 의대들 경쟁률도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전국에는 모든 내신 1등급이 수능 1등급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 특히 그것 때문에 뭐 이건 추정이긴 하지만 인천에서 의대를 갔다고 했을 때 저는 절반 이상은 다 지방 의대로 수능 수학 맞추기가 진짜 어렵고 어렵죠. 말 그대로 수능 최저 맞추는 것 자체가 특히 인천 지역에서 되게 쉽지가 않아요. 요렇게 우리가 이제 충청도를 한번 보고 네. 다만 이제 충청도에서 보면 가장 핫한 고등학교들 보면 대표적인 게 공주사대부 전사고에 전국고 자사고에 공주시에 있는데 이제 33등이죠. 21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확실히 제가 말씀드렸죠. 대전시 안 다 대전이네 진짜.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기준으로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걸 하는 순간 지역 균형이 아니라 동네 균형이 되어버려가지고 아작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차이점이. 전라도. 이제 전라도는 이제 4개의 대학이 있고요. 네. 아까 충청도에 비해서도 지역 균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훨씬 많죠. 학교가 적은데도 훨씬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마다 모집 인원들이 되게 많아요. 전라도가 아무래도 대학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국공립대 중심으로 해서 되게 많이 몰아주는 경향들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서울권 안에 있는 학생들한테 가장 좀 메리트가 없는 학교들. 그러니까 선호를 별로 안 하는. 그래서 여기는 지균도 지균이지만 교과 전형 일반적인 종합 전형으로 쓰는 것도 보면은 주로 이 전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쓰는 거죠. 내가 교과 지균 쓰고 그냥 일반 종합 쓰거나 아니면 내가 지역균형 교과 쓰고 거기에 일반 종합도 하나 더 쓰거나 막 이런 식의 옵션들을 많이 구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많이 차지하는 게 또 그 지역에서 또 중요하니까. 그렇죠. 뭐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차절에 보시면 아마 충청도 좀 비슷하죠. 뭐 세계합 5, 네. 세계합 6 충분히 여분이 있다. 그 얘기는 이 지역에서도 잘난 애들도 솔직히 수능 최저를 서울처럼 높게 잡기가 어렵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전라도 지역 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왜냐면 여기 전국 원탑이 학교가 있잖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자사고라 부르면 안 되고 여기는 의사고라 불러요. 이거는 의대 양성소죠. 의대 양성고. 그렇죠. 바로 전국 1등. 상상고. 의치한학교 다 해서 221명 했어요. 물론 재수생까지 포함이긴 포함이긴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숫자. 그러니까 대충 보면 이 지역에서 지균으로 뽑는 게 한 200명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 상상고가 반 이상은 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고는 진짜 메리트가 좋은 게 그래서 상상고를 보내는 학부모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일단 전라도에 있다 보니까
전라도 지금이 다 돼. 그렇죠. 심지어 전북 전남대가 다 돼. 그렇죠. 거기에 자기네는 심지어 또 전사고야. 수능 공부 다 돼. 그렇죠. 그러니까 또 서울에 있는 학교 다 쓸 수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진짜 최강의 옵션? 그러니까 이런 걸 가끔 뭐 콘서트 하시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아마 한 번 정도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실 것 같은데, 이사를 갈까? 인천에서 상상고 몇 명이나 간다고. 그냥 간혹가다 얘기 듣는 정도인데 관심은 한번 가질만한 학교다. 아니 너무 핫하니까. 네. 뜨겁잖아요. 의대를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네. 어떤 코스 중에 하나가 이 상상고를 들어가서 준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광양 제철 여기도 뭐 유명하죠. 전사고로 25도. 그리고 뭐 그다음 뭐 고려, 남성, 광도. 근데 여기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역적으로 좀 골고루 좀 뿌려져 있어요. 뭐 전주, 뭐 광양, 광주, 뭐 익산 이런 식으로. 네. 요게 전라도다. 보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가 이제 그 대학 숫자로는 가장 많이 있죠.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상도에 있는 경상도에 있는 의대는 무려 13개의 대학이 이제 의대를 갖추고 있고, 자, 뽑는 모집 인원도 가장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809명을 뽑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균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네, 지역 균형이 많은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종합전형 지원도 많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특이하죠. 그리고 여기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다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경상도 전부 최저가 걸려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저도 보시면 여기는 이제 혼합이죠. 조금 여유 있는 학교도 있지만 되게 빡빡한 학교들이 있죠. 뭐 고신대 세계합 4, 계명대 세계합 3, 대구 가톨릭대 뭐 세계합 4 이런 식으로 되게 빡빡한 영남대 4개합. 와, 거의 괴물이죠. 4개합 보면 거의. 그러니까 이 정도로 되게 빡빡한 학교도 있지만 뭐 4개합 6인 학교도 있고. 그러네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경상도는 그냥 뭐 동일합니다. 근데 되게 보시면 좀 특이한 학교들이 있어요. 동아대하고 부산대. 얘네 이제 그게 부산에 딱 눈에 있는데 보였거든요. 얘네는 일단은 외부 애들을 뽑지 네, 않습니다. 안 뽑네요. 수시에서 뽑지 않아요. 네. 수시에서 안 뽑지 않아요. 그냥 자기네 전부 지역 기능 보지. 그리고 수능 최저도 여유가 다른 있죠. 학교보다 여유가 다른 있어요. 학교에서 여유가 네. 있다는 건 뭐냐? 어차피 우리는 요 경상도, 특히 경남 지역 애들, 부산하고 경남 지역에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만 그냥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그 메시지죠. 니네들 그렇죠. 어설프게 서울 가서 개원하려 하지 마라. 그렇지. 부산 좋은 동네다. 부산에서 개원해라. 얼마나 좋냐? 요런 거. 이렇게 이제 좀 표현할 수 있고, 요즘에 이제 눈에 또 눈여겨볼 만한 학교 하나 있죠. 전국대. 요즘 핫한 학교. 네. 요즘 아주 유명한 학교죠. 갑자기 갑툭튀로 학교 이름이 전국에서 지금 제일 많이 알려주고 있는 학교. 때마다 나오니까. 아, 서울대보다도 더 유명해졌죠. 그렇죠. 이 학교는 이제 의대로 워낙 유명한 학교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가 전부 세계합니다. 거기에 교과는 일단은 자기 경북 지역 애들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자, 종합전형으로만 24명 전국 단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는 건 일단은 직윤이 워낙 많다. 거기에 종합전형 직윤도 많이 뽑는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한 탑 5만 가져왔거든요. 네. 전국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로 2등이 바로 어디냐면 요 대구의 수성구에 있는 경신고등학교예요. 정말 유명한 학교예요. 여기가 의대로 유명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수능이 개점이에요. 여기는 수능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는 학교 중 하나예요. 심지어 경신고등학교는 자기네 자체 유튜브로 의대 입시 관련 유튜브 영상까지 내보낼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해요. 의대 전문가들만 있습니다. 진짜 선생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역 지역 인원들을 다 여기서 할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많고, 그리고 또 서울이나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보내요. 빅5도 굉장히 많이 보내는 학교 중 하나. 그 다음이 이제 부산에 있는 해운대고, 여기도 이제 그 광역시 자사고로는 워낙 유명한 학교죠. 전국 단위는 7등, 67명이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대를 많이 보내는 경상도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보면 대다수가 대구예요. 그러니까 대구의 이 수성구라고 불리는 지역이 교육특구예요. 그러니까 대구의 8학군이에요, 여기가. 되게 그러네요.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는 이 해운대 지역 이쪽이 원래 이제 가장 교육특구.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하면 여기는 서울하고 비슷하다, 경향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교육 시스템이 서울 8학군하고 되게 비슷해요. 내신이 모의고사예요. 시스템을 그래서 추구한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되게 학구에도 엄청 높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또 경상도 지역에서 만약 의대를 생각을 해야 된다, 학부모님들. 네. 일단은 대구로 이사를 가야 돼.
수성구로 가야 되네요. 그죠. 대구 수성구가 제가 대구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 어마어마하죠. 네.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웃으면서 또 한번 이 그렇죠. 지역에 대한 네. 고등학교들도 한번 우리가 좀 본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경상도까지 봤으면 이제 마지막 강원도하고 제주도.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강원도에 4개 대학. 가톨릭, 강원대, 연세대, 미래 캠퍼스. 그리고 한림대가 있고요. 제주도에 있는 이제 제주대가 있어요. 여기는 일단은 당연히 지균이 훨씬 많을 것처럼 보이는데 특이한 걸 보면 알겠지만 교과 전형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저는 요거는 요렇게 좀 봤어요. 제가 한번 왜 이럴까 궁금해서 강원도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한번 봤어요. 네. 근데 강원도 전체를 다 합쳐서 고등학교가 일단 100개가 안 돼요. 오. 되게 적어요. 강원도 전체. 땅 큰데. 네. 고등학교가 되게 몇 개 없어요. 정말 진짜. 산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강원도가 도로는 인구가 제일 적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광역시도 없어. 네. 강원도는. 그러다 보니까 네. 특정 교육 특구 관문 그런 도시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들은 걸로는 그냥 강원도에서 가장 교육적으로 좀 유명한 데가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춘천, 뭐 강릉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도 그렇게까지 아주 중요한 교육 특구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역 균형 전형의 할당량을 제가 봤을 때 그냥 한 2개의 학교 중에서 1명 정도 모집하는 정도? 그냥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정도? 뭐 요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뭐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제주도에 그렇죠. 학교가 몇 개나 있고 네. 차라리 그냥 치고받고 왜냐면 솔직히 제주대는 주균을 별로 안 해도 되는 게 제주도까지 의대를 올 만한 그 외부 지역에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이 없네요. 그러니까 종합도 아예 없고 네. 그냥 우리 내신하고 그냥 수능만 뽑겠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가 조금 여유들이 있죠. 네. 뭐 가톨릭 관공대를 빼고 나면 그러니까 한림대하고 그러면 그래도 되게 뭐 3개 학년, 4개 학년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튼 그 지역의 어떤 수능에 대한 학업 역량하고 연계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저희 인천 친구들이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인천에서 되게 멀어 보이지만 요 서울만 넘어가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강원도 지역에 있는 의대들도 접근하기가 되게 용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정도의 최저가 충분히 우리 인천에 있는 최상위권 애들이 맞출 수 있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어떤 허용 폭들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있으니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또 강원도 지역에 있는 의대들을 또 눈여겨봐도 좋지 않은가. 왜냐면 또 뽑는 인원이 많아 생각보다. 보면 춘천, 원주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저희 인천에서 봤을 때. 그럼요. 그렇게 안 멉니다. 그리고 한번 가면 한 반년 학교에서 생활해야지. 그치. 의대 다니는데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서울 언제 왔다 집에 갔다 합니다.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요 지역에서는 이제 전국 단위 60등 안에 들어가는 학교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44등인 양서고등학교. 이게 양평이 있어요. 이게 양평. 양평. 양평군이라고 해서 양평. 여기 광사고더라고요. 여기가 한 16명. 그러니까 이걸 빼고는 나머지는 아무튼 60등 안에 안 들어간다는 건 대다수의 이 강원도에 있는 학교는 많이 보내면 1명, 2명 진짜 학교 파플렛 걸어주는 진짜 거지. 그런 거 이걸 같은데요. 가면 진짜 네. 지역에서 학교가 90개밖에 없어. 군순이 많고 네. 내가 볼 때 악수하고 사진 찍는다니까 얘네들 다. 그 정도라고 저는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한번 봤어요. 네.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좀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든 거라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지원 기준점을 잡을 거냐? 이것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크게 3개. 내신, 서류, 수능이라고 하는 이 3가지. 이 3가지를 내가 조합을 해서 봤을 때 수도권에 있는 4년제를 쓸 거냐와 지방에 있는 4년제를 쓸 거냐. 2개로 저는 나눌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이 중에서 수능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수도권 지역에 훨씬 더 많이 좀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것보다는 내가 교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서류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쪽으로. 지방권 쪽에 그래도 한두 장 정도는 써야 되지 않나. 그냥 무조건 6장을 다 쓸 수는 없지만 너무 우리가 의대라고 했을 때 상위권에 있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6개 학교를 다 써버리게 되면은
내가 볼 때 D가 없거든. 그렇죠. 정시까지 가는 건데 정시에도 된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저는 이제 기준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걸 만들면서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면 요거는 절대 기준점을 삼으면 안 됩니다. 서류는? 네, 저는 그거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게 의대 희망하거나 이제 제가 의대 관련해갖고 이제 먼저 써보고 싶다는 친구들 되게 간혹가다해서 얘기를 해보면 대다수 애들이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서류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있어요. 본인. 아니 그런데 그럴 나는 수밖에 없는 게. 1학년 때부터 그쵸. 진로부터 의대 관련 활동, 무슨 활동, 봉사도 뭐 활동 정말 자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모든 의대를 지원하는 전국에 있는 의대 지원생들은 서류는 다 똑같아요. 다 그 준비하는 일이야. 걔네들이 전부 의대에 대해서 의대 종합을 쓰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서류는 솔직히 결정이 안 나요.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없어. 다들. 결국은 그럼 뭘로 차이가 나냐? 내신하고 수능 최저예요. 야, 그럼 결국은 숫자로 이겨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의대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영상이나 아니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긴 하는데 저는 서류를 가지고 의대를 간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입시 상담이나 컨설팅은 절대 받지 말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그런 거 받지 마시라. 뭔지 알 것 같아요. 느낌 왔어요. 의미가 네, 없어.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 왜냐면 그 정도 되는 애들만 100명 나도 컨설팅 하면은 그 중에 20명은 보낼 수 있어. 그러네. 그러면 그 20명밖에 못 보내는 거야. 그렇죠. 나머지 80명은 떨어지잖아. 다 갈 수 있는 애들 중에서. 근데 내가 뭐라고 설명했겠어? 설명한 게 없다는 거야. 차라리 내신과 수능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서류는 기본 베이스다. 그러니까 서류가 안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서류로 자신감을 갖지 말라. 그러니까 그거를 좀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좋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꿀팁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인천에서 의대 가고 싶다. 서류는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에 자신감을 갖지 마라. 내신과 수능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오늘 이제 이 의대 입시 1부는 여기까지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갈 수 있는 대학들과 이 전형은 어떤 전형들이 있고, 여기 이제 하나 더 이제 얘기해본 건 인천에서 의대를 가려면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나을 수도 있다니, 좀 그 학교 진리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2탄인데, 어떤 거?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을 그렇죠.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요거 봤을 때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저학년부터 현재 고3까지도. 네. 그러면 이제는 중요한 건 요거를 이제 저한테 대묻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제 나름대로 이 제목은 합격의 길. 의대를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가. 오케이. 합격의 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강스카이 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의 김 소장의 이 의대 입시 1탄이었고요. 다음 주에 2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